이적분. 그때 질문 있다고 그랬지? 그거 다 하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 부피를 구하는 개념은 뭐였냐면, X축과 수직하게 단면을 자르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X축을 뭘로 잡을 거냐, 이런 얘기인데, 단면이, 여기 있는 부피니까 단면을 이걸 X축으로 잡는 거야. X축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X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X라고. X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단면을 하나 자르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쭉, 거기 막 칼로 딱 자르는 거야. 칼로. 칼로 자르면 이렇게 되겠지. 단면이. 이렇게 생긴 단면이 생기겠지. 이해되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단면, 요걸 SX라고 두자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SX를 정적분해주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쓰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 단면을 구해야 되는데, 단면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부채꼴이잖아요. 그치? 부채꼴이니까 단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그렇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R이 3이죠? 맞아요? 어, 잠깐만. 이게 X일 때, 음, 이게 X면, 피터, 이거 그림을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책에 있는 거 쓰지. 그림을. 그럼 이제 요 길이가 문제잖아. 그치? 이게 R인데. 음. 그럼 요 R은 어떻게 되지? 여기가 지금 3이지? 그치? 여기가 3이니까, 음,
여기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죠? 음, x제곱은 9 마이너스 y제곱이지? x는 루트 9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러면 저기 그 계산력은 어떻게 풀어봤어? 네? 어느 정도는? 그림 때문에 계속 헷갈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그림이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자른 거죠. 이게 X축이야. 여기를 원점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요 길이가 X야, X. X일 때. X일 때 이렇게 단면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요 길이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반지름이야. 이게 3이야. 여기가 90도고. X에서 이렇게 싹둑 자른 거야. 그럼 이게 90도고 이게 3이니까 이게 X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게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반지름이야. 그럼 이 단면의 넓이가 이게 SX야.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부채꼴이니까. 근데 이게 R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게 R이야. 그럼 이제 단면의 넓이는 SX는 2분의 1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R제곱 세타인데 세타가 얼마야? 6분의 파이잖아.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그쵸? 6분의 파이도 바깥으로 내보내면 1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음.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는 5-x제곱이죠? 됐죠? 근데 여기는 x제곱도 짝수차고 9도 짝수차니까 이건 우함수거든? 우함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일 때는 2배하고 0에서 3으로 해도 되잖아요. y축 대칭이니까. 그렇죠? 2배를 하게 되면 여기는 6분의 파이로 바뀌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9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6분의 파이 정적분을 하면 앞에 거는 9x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죠? 그래서 0에서 3까지 이렇게 되지? 음, 자,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9 써주고, 3에서 0 빼니까 3이지?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고,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파이, 3구 27, 마이너스 3분의 27, 이렇게 되지? 그럼 3분의 6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54죠?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럼 요거 9고, 약분하면 3이고, 답은 3파이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공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푸는 거야. 푸는 건데, 이제 공식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지우고, 이걸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보자고.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 여기 6분의 파이를 이거를 그냥 세타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R과 세타만 변하잖아. R하고 세타 값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똑같이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X일 때, 이렇게. 자, 여기가 X일 때가 어떻게 돼? 음, 이렇게 웃게 되면, 여기가 R이죠, 이게? 여기가 X지? 여기가 90도지?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하고 똑같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는 SX는 2분의 1, 그 다음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의 제곱이죠? 그리고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어. 자 이제 이거를 정적분하는 거야. 정적분하는 건데 어차피 R이니까 마이너스 R에서 R까지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와.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의 세타,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인테그랄. 이것도 0에서 R까지,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를 하고, 2배를 하면 되니까, 여기는 2가 없어졌지, 2분의 1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세타에다가 정적분하면 r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0에서 r까지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거는 세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r을 집어넣으면 r 세제곱이잖아? r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r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3분의 2 r 세제곱 세타지. 그죠? 3분의 2 r 세제곱 세타야. 이거의 부피는 아예 외워두는 게 낫죠? 이거의 부피는 3분의 2 r 세제곱 세타야. 그렇지? 그럼 이제 r하고 세타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세타가 6분의 파이네, r은 3이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이 그림만 나오면 r하고 세타를 여기다 넣으면 답이야. 공식이. 너 위에 것도 공식 설명했었지? 그것도 이제 공식 그대로 넣으면 돼. 어, 그럼 이제 부피가 다 끝나죠. 자, 그 다음 건 이제 수투에서도 이거는 했던 내용이야. 직선. 평면이 아니라 직선이야. 직선일 때는 수투에서 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오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가속도가 나와. 그렇지? 그럼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와.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 위치가 나와. 그렇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위치가 있고 위치의 변화량이 있고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결국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야?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자, 만약에 t0에서 t1에서 t2라고 할까요? 시간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시간에 따라서 t1에서 t2까지 vt/dt 속도를 적분하면 이게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 시간만큼 t1에서 t2 시간만큼 vt/dt 속도를 적분한 게 뭐다? 위치의 변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 자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게 위치의 변화량. 그럼 여기를 t0라고 한다면 T0에서 T1까지는 여기까지 갔어. T1까지. T1에서 T2까지는 거꾸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치하고 위치의 변화랑은 뭐가 틀리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출발점이 다른 거야. 출발점. 이게 항상 원점이 아니잖아. 이건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시작했을 때부터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왔다는 얘기고 여기가 원점이 아니라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최초의 위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위치의 변화량은 갔다 왔을 때 변화량만 얘기하는 거고 최초의 위치에서 갔다 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계산하라. 그럼 위치는 x0를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x는 x0에서 플러스 인테그랄, 그 다음에 t0에서 t2까지 vt dt. 이 말이지.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출발점을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위치. 위치의 변화량은 갔다 온 요구만 얘기하는 거고, 위치는 출발점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출발점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 몇 가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니? 이만큼 간 거하고 이만큼 온 거를 다 더해야죠?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쉽게 얘기하면 넓이지. 그치? 우리가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넓이하고 똑같은 거야.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뭐하고 똑같다? 넓이하고 똑같아. 넓이. 넓이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t0에서 t1까지는 vt dt 양수니까.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는 음수니까 부호 바꿔줘야죠. 이렇게 계산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식으로 쓸 때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죠? t0에서 t2까지 절대값 vt dt.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양수로 바꿔줘야지.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용어만 혼동하지 않으면 돼. 첫 번째가 뭐다? 위치. 위치는 출발점을 꼭 계산에 넣어줘야 돼. 괜찮지?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A에서 T초만큼. T가 A에서 T까지. T는 A에서 T는 B까지. 위치의 변화량. A에서 B까지 VT, DT. 이게 위치의 변화량.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절대값인데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꿔서 계산해줘야 돼. 그렇죠?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 이건 수트하고 똑같아. 괜찮지? 음. 자, 언제나 문제를 풀 때 출발점이 어딘지를 꼭 체크해줘. 원점에서 출발하여. 이게 x0죠? x0가 0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언제나 t에 관한 함수니까 t에서의 속도 vt, 뭐가 주어졌어? vt가 주어진 거야. vt. vt가 이거라. 괜찮죠? 음.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는 어떠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위치는 어떻게 구하죠? x0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t까지 vt, dt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x0가 원점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코사인 파이 t dt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내용은 이해가죠? 지금 이제 수직선이니까 뭐하고 똑같다? 수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되죠, 이거? 자, 코사인 파이 t, 적분하면, 1차가 파이니까 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파이 t, 그리고 0에서 t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넣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파이티다. t는 2에서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죠? 그렇죠?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티 요거의 절대값 씌워야죠.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어. 자, 여기가 코사인 파이티면 주기가 얼마입니까? 이거의 주기는 얼마야? 파이분의 2파이죠? 여기가 파이니까. 그렇지? 주기가 2지? 맞아? 주기가 2야. 주기가 2니까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주기가 2야. 2에서 3까지니까 하나, 두 개 더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기고 코사인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생기죠? 자, 이게 원점, 여기가 y축, 여기가 t축. 주기가 2니까 여기가 2죠? 그렇죠? 2에서 3까지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지? 움직인 거리니까. 괜찮지? 어. 근데 사실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죠? 그렇죠? 이거나 이거나 똑같고,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어차피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구해서 두 배 해도 되지. 그렇지?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결국 이거를 구해서 두 배 주면 되잖아. 0부터 하면 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두 배의 인테그랄, 그 다음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t dt. 이렇게 구해도 돼. 맞니? 근데 그래프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확인 안 해주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얼마? 이게 3이니까 여기에 2분의 5겠죠? 2에서 2분의 5까지는 양수고 2분의 5에서 3까지는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두 개를 다 정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움직인 거를. 어차피 넓이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지. 괜찮죠? 그래서 자, 이거 정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1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2 써주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t죠? 그 다음에 0에서 2분의 파이 이렇게 주면 되지? 야, 0에서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주기가 2였으니까. 주기가 2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주기가 2야, 주기가 2. 주기가 2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자, 집어넣으면 8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8이니까 1이죠? 음, 그러면 8분의 2겠지? 이렇게 하는 얘기야.
음, 이해되지? 어,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풀어보세요. 이게 또 뭐부터 확인해? 출발점. 어디에서 출발했어? 원점에서. 그러니까 x0가 원점이죠. x는 x0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t dt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다음 이건 어떻게 써?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죠.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렇지? 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수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혜빈아, 이 그 방함수와 지수함수가 곱해진 모양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정도는 아예 외워둬야 돼, 개형을. 어차피 지수함수는 0이 될 수가 없어. 양수야, 항상.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게 다항함수라고. 마이너스 3일 때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기잖아. 그쵸? 부호를 결정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양수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음수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마이너스 3이면 0이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근데 이걸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지수함수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그럼 여기 있는 게 0으로 가야 되잖아.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끌려가야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무한대면 지수함수는 무한대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무한대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곱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t가 0일 때는 얼마니? t가 0일 때는 3이죠? 124번이
1에서 3까지는 다 양수인데. 맞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가지? 마이너스 3일 때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3, 2의 마이너스 t dt. 이렇게 좀 되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분적분해야지. 다 지니까, 다지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t 플러스 3, 2의 마이너스 t dt. 자, 부정적분하면 그 적이죠? 그저 그대로 t 플러스 3. 그 다음에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죠? 그렇죠? 마이너스 미적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지? 이거 다시 적분하니까 2의 마이너스 t죠?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고 2의 마이너스 t, 이거에 1에서 3,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1에서 3 이렇게 해줘야죠. 괜찮아? 부정적분해서 여기에다가 정적분 해줘야지. 그래서 계산해줘야죠. 마이너스 써주고 3 집어넣으면 6이죠. 3 집어넣으면 2의 3승분의 6이죠. 이렇게.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죠. 2분의 4지.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의 3승분의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괜찮죠? 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답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7이지. 플러스 2의 4, 플러스 2의 1이니까 플러스 2의 5겠죠. 방법은 이해가죠? 어,
그래프는 저렇게 생겼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평면이면 어떻게 할래? 이런 뜻이야. 평면. 평면도 그냥 뭐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축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x일 때였어. x일 때. x가 ft였어. 이거를 뭐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가 나오죠? 그래서 v는 f 프라임 t였지? 그렇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a가 나왔죠? a는 f2 프라임 t였죠? 그렇죠? 지금 다루는 건 뭐냐면 이제 좌표 평면이야. 자, 일단 개념은 뭐냐면 개념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는 뭐 y가 아니라 이제 이런 곡선이 하나 있어. 이런 곡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네 개 변수로 돼 있어. x 좌표, y 좌표가 t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여기 xt가 x, y인데 x는 ft고 그 다음에 y는 gt야. 그래서 x축 방향 후 x 성분이라고 하는데 x축 성분은 ft를 따라가고 y축 성분은 gt를 따라가는 거야. 둘 다 t에 관한 네 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럼 여기는 v가 되겠지? 똑같이? 그렇죠? v가 되는 거야. vt가 되는 건데 vt는 어떻게 돼? x를 미분하고 y를 미분하고 각각을 미분하면 돼.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어?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또 한번 미분해 t에 대해서 그럼 뭐가 돼? at가 되겠지. 그렇죠? at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 x 2 프라임, y 2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f2 프라임 t, g2 프라임 t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 자, 이게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해. 이거를 속도. 그런데 우리는 속력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속력.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을 붙인 거야. 이거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속도야, 속도. 앞에 것도. 속력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속력은 절대값 붙인 거야. 음, V를 절대값으로 붙여준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속력은 어떻게 구하니? 이런 얘기야. 속력은 그냥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나중에 이제 벡터에서 나오는 건데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키는 거야. 벡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벡터가 무수히 많아. 그럼 벡터를 갖다 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켜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해서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건 외우세요. 그래서 이게 뭐다? 속력이다. 그래서 뭐가 하나 더 있다? 아, 좌표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구나. 그치? 평면이니까 좌표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구나. 그냥 FT, GT 이렇게 네 개 변수로 좌표가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속도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성분을 따로따로 미분해 주면 되는구나.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구나.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넣어주면 돼. F2 프랑키의 제곱 플러스 G 2 프랑키의 제곱. 원점에서부터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되셨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가 나오냐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또 뭐하고 똑같냐면 곡선의 길이하고 똑같아.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예를 들면 자, 여기가 x는 a야. 여기가 x는 b야. x는 a에서 x는 b까지 여기 있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했죠? 속력을 적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속력을 적분하면 되지. 그렇죠? 이게 t는 뭐 t0라고 합시다. t는 t1이라고 합시다. t0에서 t1까지 점이 움직인 거리 또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t0에서 t1까지 그 다음에 루트 f 프라임 t 이거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 이거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라는 거지. dt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거 이제 이게 공식이야. 공식은 외워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 문제하고 두 문제는 꼭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거는 지금 함수식이 xy 좌표가 매개 변수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미분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속력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 매개 변수로 되는 게 아니라 양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지. 양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어. 그래프식이.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식이 양함수로 표현이 돼서 y는 fx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지. y는 fx다. 식이 이렇게 표현됐어. y는 fx로 표현됐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t는, t는 a부터 t는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양함수일 때. 양함수일 때는 여기 있는 이 점을 매개 변수가 아니니까 x, fx로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걸 s라고 하자, 이 점. y는 fx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뭐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 프라임이죠. t에서 미분하면 이게 뭐가 돼? s 프라임이니까 결국은 v가 되겠죠? 그렇죠? v가 되는데 v는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는 x를 미분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는 f 프라임 x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v야. 그러면 v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 v의 절대값은 루트 똑같은 방법으로 1의 제곱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f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구해줘. 이해가죠? 그럼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 1의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dx. 이게 공식이야.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우리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였냐면 수직선 상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 평면상에서는 좌표가 두 개야. 좌표가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의 좌표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양함수로 주어질 때가 있어.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x, y 좌표가 따로따로, x는 x 성분끼리, y는 y 성분끼리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속도가 되니까 각각을 미분해 주면 돼.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그러니까 또 한 번 미분해 주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속력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벡터 개념이거든. 벡터 개념이 벡터를 아직 안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는 같은 벡터가 수도 없이 많아. 그럼 그걸 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켜. 그러니까 원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가 속력이야. 이 속력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속력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0에서 2점까지의 거리예요. 0,0에서 2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적분하면 뭐가 돼?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지. 그렇지?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 넓이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양함수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 fx라고 놓는 거야.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미분하면 x 미분하면 하니까 1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야. 속력은 다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그렇지? 그래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식었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은 외워두셔야죠. 함수가 뭘로 나왔느냐, 네개 변수로 표현됐느냐, 아니면 양함수로 표현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에다 넣어야 될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합니까? 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움직인 거리가 과연 나옵니까? 그 얘기잖아. 그렇죠? 물론 뭐 절대값을 씌워서. 그럼 이제 이 움직인 거리를 왜 정적분을 씌워서 계산합니까가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구분구조법 배웠죠? 그냥 설명만 드려서요. 증명하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구조법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는 a에서 x는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곡선이 움직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썼어.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써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오차가 크죠? 오차가 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기 있는 거를 n등분해. 우리 구분구조법처럼. 이해되지? 이거를 이렇게 n등분하는 거야. n등분. 점점점 해서 이렇게 n등분을 해. 이렇게 n등분을 하자. 이렇게 n등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제 n등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n등분을 해서 n등분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써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점 사이에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써서. 그래서 n등분을 해서 요 각각의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 이해갑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곡선의 길이와 오차는 있지만 가까워지겠지. 이해가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n등분이 아니라 무한대 등분으로 자르면 같아지겠지. 이제 점이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점들을 다 연결하면 곡선의 길이가 나와져. 개념이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n등분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오차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쵸? n을 무한대로 보면 이 간격이 거의 점이 되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같아진다. 그래서 정적분을 씁니다. 우리 정적분의 개념도 그거였잖아. 그렇죠?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한 식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만 쭉 한번 스케치를 할게. 자, x, y가 4개 변수로 표현됐어. 이렇게.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 미분한 값이겠죠? 이건 알죠? 속도는 미분한 값이다. t는 a에서 t는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 s를 구해보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설명한 거에 여기 있는 한 칸 있죠? K번째. K번째를 따로 떼어낸 거야.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게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델타 X, 요게 델타 Y, 요게 델타 S야, 요게 델타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 S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델타 S야. 델타 S. 델타 S니까 빗변의 길이야. 근데 뭐가 있어? 오차가 있죠? 오차가 있어. 오차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델타 X를 이렇게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럼 점이 찍히잖아. 그 점들을 쭉 연결하면 곡선의 길이와 똑같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방법이 뭐야? 어차피 t에 관한 함수니까 t를 0으로 보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델타 s를 뭘로 나눠? t로 나누자는 거지. 이렇게 델타 t로. 그럼 여기도 델타 t로 나눠야 되겠죠? 델타 t로 나눠야 되는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걸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게 d로 바뀐다는 거지. 그치? 우리 미분을 했을 때 dx라는 의미가 그거잖아. 원래 한 칸이 무한대로 붙이면 무한히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잖아. 그걸 dx라고 쓰잖아,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여기는 이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무한대 이렇게 델타 x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 있는 게 dx dt로 바뀐다는 거야. 이건 dy dt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무수히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간격을 좁게 하면 여기가 무수히 작게 된다. 그럼 결국 곡선의 길이나 피타고라스에서 빗변의 길이나 같아진다는 얘기지.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A에서 B까지 쭉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설명 이해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써도 된다? 정적분을 써서 곡선의 길이를 구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죠? 그래서 공식 2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야, 거짓이.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회에서 위치가 나왔죠. 그래서 뭘로 표현됐어? 매개 변수로 표현됐죠?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t는 0에서 t는 파이까지 t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공식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x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 프라임은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t 이렇게 되죠?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2 코사인 t 이렇게 됩니까? 음, 이렇게 되죠. 자, 움직인 거리 s는 어떻게 표현하죠?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이거 제곱해야죠? 그렇죠? f 프라임 t 이게 f 프라임 t잖아. f 프라임 t를 제곱하면 f 프라임 t의 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이거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t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지? 괜찮아? 어, 외워야 돼, 공식. 외워서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여기 안에를 대부분 완전 제곱을 만들어줘요. 루트 벗기라고. 친절하게. 이것도 이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자, 이거 앞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t, 4 사인 제곱 t,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 곱하고 2 곱하고 4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되죠. 전개했어요. 어. 자, 이것도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t, 뒤에 거 제곱 4 코사인 제곱 t, 둘 곱하고 2 곱하고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 4겠죠. 그럼 5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자, 요거는 다시 쓰면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1이고 4니까 5겠죠? 5 dt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 그럼 이건 5t겠죠? 0에서 파이까지 5파이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공식에다 넣어서 하면 루트가 꼭 벗겨져. 시험 문제 그렇게 내줘. 아니면 불편하잖아. 3분의 2, t의 2분의 3승 이렇게 해서 구해줘야 되지. 불편하니까 완전 제곱이 되게끔 문제가 내줍니다. 그럼 이제 제곱 없애고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쉽게 풀린다. 이런 얘기지. 괜찮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이게 루트 5구나. 5가 아니라 루트가 안 없어졌구나. 이게 루트 5네. 이게 루트 5야. 그러면 루트 5 파이죠? 이렇게 되겠네. 125-1번에 보세요. 움직인 거리 꼭 나옵니다. 100% 나와, 한 문제.
얼마? 2루트 2? 아닙니다. 일단 미분해야죠. 자, x 프라임은 6t죠. y 프라임은 3t 제곱이죠. x 프라임이 뭐야? dx의 dt지. 그쵸? 똑같은 얘기죠? y 프라임은 dy의 dt지. 음, 이건 3t 제곱.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ft라고 놓는다면 x를 ft, 그 다음에 y는 gt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치? 만약에 이렇게 놨다면 이거는 f 프라임 t죠. 는 6t. 이거는 g 프라임 t죠. 이거는 3t 제곱.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t는 0에서 2까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자, 집어넣으면 되죠? 6t의 제곱 플러스 3t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dt 이렇게 되니? 그렇죠? 그럼 이거 36t 제곱이죠? 플러스 이거는 9t 4제곱이죠? 이렇게 나오니? 음, 그러면 뭘로 묶을까? 9t 제곱으로 묶을까요? 음, 그러면 4t 제곱, 4죠, 4. 4 플러스 t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 음. 자, 그 다음에 9t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나가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러면 3t로 나가겠지? 그리고 루트 안에는 t 제곱 플러스 4겠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음. 그런데 어차피 이건 이제 치환적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 2t니까 미분한 게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2t를 써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 그치? 2t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 이제 어차피 치환적분 할 거니까 t 제곱 플러스 4를 뭐라고 놓을까? a라고 놓을까?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여기는 미분하면 2t, dt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미분하면 1이죠? da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구간을 바꿔줘야죠. t가 얼마면? 0이면 t가 0이면 a는 4지? 그치? 언제나 구간을 바꿔줘야 됩니다. t는 2일 때 t는 2면 a는 8이죠? 따라오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테그랄 구간의 길이가 4에서 8로 바뀌었죠. 그 다음 ET가 필요해요. ET, DT가 DA야. 그치? 그러니까 3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T를 써주고 DT, 그걸 DA로 바꾸니까 여기를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리고 루트 A, DA 이렇게 바꾸면 되겠니? 맞아? 선생님 푼 거 이해가? 이걸 A라고 했으니까 루트 A. 그 다음 어차피 미분한 거 ET, DT를 DA로 바꿔야 되는데 ET가 없으니까 ET 써주고 2분의 1 해주고 3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필요 없으니까. 음. 그래서 2분의 3 치환했을 때는 언제나 구간을 바꿔줘야 돼. 구간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루트 A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2 A의 2분의 3승이죠? 이거에 4에서 8까지 이렇게 되겠지? 음. 자, 3분의 2 내보내고 그러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8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4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3분의 1 나가면 약분돼서 없어져. 2로 통일할까요?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2의 2분의 9승이죠? 2의 제곱이죠? 그쵸? 2분의 6승이니? 이렇게 되겠네? 그쵸? 2분의 6승은 3승이니까 8이니? 그러니까 2의 2분의 9승 마이너스 8이죠? 다시 쓰면 이건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승이 루트니까 9승이면 2의 9승이면 510이니? 마이너스 8이죠?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의 8승이 4니까 2의 8승이 4니까 2의 4승 16. 16 루트 2죠, 이거는? 이게 16 루트 2야.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16 루트 2 마이너스 8. 자, 공식 외워야겠지.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곡선의 길이. 자, 똑같은 얘기를 시하는 거야. 그쵸? 자, 여기 곡선이 있다. 어. 자, 이걸 ST라고 하자. ST라고 하자. X, Y야. X, Y인데, 이 X는 뭐다? FT야. Y는 뭐다? GT야.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죠? 매개 변수로 표현됐어. 그럼 이거를 뭐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럼 속도가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지? dx의 dy 또는 dy의 dy가 아니라 dx의 dt, dy의 d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f 프라임 x 프라임 t,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이렇게 써도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x2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지? 또는 이거를 다 2 프라임으로 고쳐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거 f2 프라임 t 그 다음에 g2 프라임 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야? 절대값 vt죠? 그렇죠? 절대값 vt는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죠? 이건 어떻게 쓸 수도 있다? 루트 dx의 dt 이거의 제곱 플러스 dy의 dt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는 루트 f 프라임 t 이거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 이거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의 절대값 dt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식이 이렇게 매개변수로 주어질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그냥 y는 fx 이렇게 주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지. 아까 이것도 했죠. 자,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죠? x, fx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v가 되는데 미분하면 v가 s야. 미분하면 v가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네. t에 관한 매개 변수가 아니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이건 1이 되고 뒤에 거는 f 프라임 x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V의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죠?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래? 이 얘기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루트 그 다음에 1 플러스 fx의 제곱 dx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해되지?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음.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파이까지. 그 다음 미분하면 어떻게 돼? x 프라임은 코사인 t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사인 t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사인 t의 제곱 dt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 1이죠? 1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가도 1이겠죠? 1, 0에서 2파이 dt죠? 음, 그러면 t 0에서 2파이 이렇게 되겠네? 답은 2파이겠죠? 음,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적으니까 어떻게 돼? 1 플러스 그 다음에 미분하면 이거 y 프라임은 미분하면 2 떨어지니까 2 곱하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4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dx 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거 정리하면, 16번 4분의 x의 제곱, 둘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둘 곱하면 약분되고 4분의 1, 거기다 둘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x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그럼 이게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x 플러스 x분의 1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뭐가 없어졌어? 루트가 없네. 그치? 이렇게 되니? 맞아? 미분에서 f 프라임 x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앞에 거 제곱 이거 뒤에 거 제곱 이거 둘 곱하고 2 곱하면 2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4분의 x 플러스 x분의 1 dx 이렇게 되겠지? 자, 적분하면 8분의 1 x제곱 플러스 적분하면 ln x죠? 1에서 2까지지? 8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ln 2니까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네. 8분의 1 2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 8분의 1 2제곱 플러스 8분의 7이겠네. 이게 답이죠. 어때? 뭐 나머지는 공식에 넣어서 계산이니까 공식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126-1 마지막입니다.
혜빈아, 이거는 공식 외워서 넣으면 답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하는 거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오케이. 2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공식에 넣어서 풀면 돼. 뭐 특별한 게 더 없습니다. 한 문제 꼭 나와요. 100% 나옵니다. 부피 하나, 길이 하나, 안 낼 수가 없겠지. 꼭 나와. 특히 내신에서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숙제에서 질문 받아요. 부피 좀 구했어? 부피? 응. 넓이는? 많아? 넓이하고 부피하고 봅시다. 27번.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프부터 그래야지. 근데 뭘 몰라? A를 모르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A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음. 자, 그럼 이건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이 얼마야?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A가 양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에 있겠죠. 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있겠네, A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를 마이너스 1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 X가 0이면 어떻게 되지? A분의 1이죠? Y절편이? 어, A분의 1인데 A가 양수니까 원점보다 아래에 있겠죠? 그치? 원점보다 아래에 있을 거야. 근데 어디쯤에 있을까? 이게 2, 4분, 방향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네.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이렇게 생기겠네. 그죠? 이렇게 생겨. 그랬을 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음, X가 0이면 A분의 1. A분의 1이 양수지, 지금. 그쵸? A분의 1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게. 요게 A분의 1이죠? 이렇게 생기게. 괜찮지? 이제 뭐만 알면 돼? 요거만 알면 되죠? 그쵸? 자, Y가 0일 때 X 구해야죠? 0은 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X니까 이게 0이니까 분모는 필요 없지? 분자가 결정하죠? X는 1이죠? X는 1이네. 자,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X dx. 이게 얼마다? 2ln이 마이너스 1. 이 말이죠? 괜찮지? 음.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혜빈이가 이거 적분하는 게 문제인가? 그치? 그러면 뭐가 문제야? 음. 근데 이제 이게 적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1차고 이것도 1차니까 차수를 낮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x 플러스 a, 일단 마이너스에 x 플러스 a 이렇게 써놔. 약분하게.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없어져야 되고 여기 1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 1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앞에 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a분의 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이렇게 해줘야죠. 괜찮지? 음. 그래서 앞에 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죠. 따로따로 해주면 좋지.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는 앞으로 빼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A니까 ln X 플러스 A죠. 이렇게.
괜찮지? 음, 0에서 1까지. 나머지는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30번.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네. 30번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x분의 2니까 2는 상수잖아. 그치? 2.718 얼마 얼마잖아. 상수니까 이건 일사분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기본형이지. 그쵸? 그 다음에 y는 2분의 x. x가 2면 1이니까 2,1이죠? 한 3 정도에다가 찍으면 되겠지? 2,1. x가 2일 때. 어, 다시. 이렇게 생긴 거죠. y는 2분의 1x. y는 2x, x가 1이면 2니까 2면 뭐 한 이 정도 되겠지? 음, y는 2x. 이렇게 생겼니? 괜찮니? 그랬을 때 이 넓이를 구하라 이 얘기지? 맞아? 어, 이 넓이를 구하. 저 넓이 어떻게 구할까? 됐죠? y는 2x, x가 1이면 같으니까 1,2. 여기는 얼마니? 이거와 이게 같으려면 x가 2면 같죠? x가 2면 같아. 이렇게 되네? 지금 여기 있는 요 직선이나 기울기가 똑같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혜빈아, 선생님은 이렇게 할래. 이 잘 봐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넓이 있잖아. 요 넓이를 여기로 옮겨도 되니? 왜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인데 똑같은 거를 뺀 나머지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을 거야. 같으니까 이거를 일로 옮기면
1에서 2까지 여기 있는 곡선만 적분해도 되지. 그게 원하는 넓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곡선이 뭐야? x분의 2니까 x분의 2 dx. 이게 답 아닐까? 괜찮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에다가 lnx죠? 1에서 2죠? 2에다가 ln2면 1이죠? 1-0이지? 그러니까 답은 2겠지? 이렇게.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놓고. 그죠? 선생님 설명 이해 가지? 또, 46번. 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자, 일단 코사인 y는 코사인 EX는 주기가 얼마야? 2분의 2파이니까 파이죠? 주기.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디가 위에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 마이너스 1, 원점, y축, x축.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 원점에서 이렇게 생기죠. 코사인의 그래프, 주기가 파이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사인 x, 코사인 x. 근데 만나는 게 어디야? 만나는 게 여기하고 여기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네. 그쵸? 그러면 만나는 점을 알아야지 되지? 그쵸? 만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교점을 알아야 돼. 그러면 사인 x는 코사인 2x죠. 함수를 통일해야 되니까 이거 두 배가 공식이니까 뭘로 고쳐? 사인으로 통일해야죠. 1-2 사인 제곱 x 이렇게 통일해야 되겠지? 음.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면 2 사인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네? 괜찮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넘어가. 2 사인 사인 1,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은 2분의 1 사인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음, 마이너스 1은 2분의 3파이니까 안 되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죠. 그렇죠? 사인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 괜찮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야. 6분의 5파이니까 파이가 어디 있어? 파이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게 6분의 5파이네?
그렇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까지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까지도 6분의 파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6분의 5 파이. 6분의 5 파이는 뭐가 더 커? 사인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랄 이제 알았어.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 파이까지는 사인 x에서 뭘 빼면 된다? 코사인 2x를 빼면 된다. 이거 계산해 주면 되지? 계산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적분해서. 이렇게 꼭 그려봐야 돼. 안 그려보면 안 돼. 그려봐요. 또 57. x 루트 x와 y축, y는 8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kx가 2등분할 때 y는 x 루트 x는 x의 2분의 3승이죠.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y는 8, 이거의 넓이를 그러면 y는 x의 2분의 3승은 y축, x축 y는 x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지?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렇지? y는 x가 x의 1승이잖아. 2분의 3승이니까 더 빨리 증가할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y는 8이 어딘가 있겠죠? 음, 이 부분의 넓이를 y는 kx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y는 kx의 그래프가 2등분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이지. 그럼 혜빈아, 여기 있는 요 넓이만 구하면 이 넓이의 반이 이거잖아. 그럼 k가 금방 구하지 않을까? 그치? 음. 자, 그냥 이렇게 쓸까? 이게 y가 8이면 얼마니? y가 8이면 2의 3승이죠? 그럼 x는 2의 3승의 3분의 2승이지? 양변에 3분의 2승하면 x 나오잖아.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죠? 여기가 4네, 4. 괜찮지? 그럼 저 위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y로 고치기가 귀찮아서 그냥 한 거야. y로 고쳐서 풀어도 됩니다. 4, 그 다음 8에서 빼줘야죠. 그쵸? 8에서 x의 2분의 3승 dx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아니면 이거를 갖다 x는 하고 쓰면 어떻게 돼? x는 y의 3분의 2승이죠? 이게 더 편하겠다. 그치? 굳이 뭐 y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굳이 인테그랄 0에서 8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y의 3분의 2승 dy 이렇게 되지?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수에다 하나 더 해야죠? 3분의 3이니까 3분의 5죠? 역수로 떨어지니까 5분의 3 y의 3분의 5죠? 이게 0에서 8까지죠? 아유, 태빈아 여기까지 그렇게 못하고 와. 수업해. 8시에 수업이 있어. 금요일에 또 합시다. 이거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마지막 숙제로 보내줄게요.
마지막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다시 풀어봐. 너 연습하는 거야, 시험.